위산 부족과 위산 과다의 각각의 효과적인 해결법에 대해서 오늘 위장병 환자들에게 희소식이 무엇인지 이번 시간에도 앨런 개비 박사의 내추럴 메디신에 있는 중요한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여러분은 위산 과다인지 위산 부족인지를 먼저 체크를 하시고 위산 과다일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위산이 부족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살펴보세요. 그리고 각각 위에 염증이 있는 분들이 무엇을 해야 가장 효과적으로 위장병을 고칠 수 있는지까지 2부에서 좀 살펴보겠는데요. 자, 위산이 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이 있어요. 왜 음식물 약간 과식하면 속에서 뭐 올라오죠? 예, 신물이 쓱 올라오면서 예, 이처럼 우리 위산은 아주 강한 산성이에요. 굉장히 산성이라 웬만한 세균들 들어가면 다 죽일 수 있어요. 얼마나 강한지. 그래서 위산은 아주 강한 산성이기 때문에 위장에서 강한 산성이니까 음식물을 다 삭일 수가 있어요. 삭혀버려요. 예. 그래서 소화를 시켜요. 그래서 음식을 통해서 들어오는 강한 산성이기 때문에 위산이요, 박테리아와 기생충을 죽여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내가 뭐 돼지고기 먹고 소고기 먹어도 기생충 다 죽는 거 아니에요? 다 익혀서 먹으니까? 익혀서 죽는 게 아니고 위산이 강한 산성이기 때문에 얘네들을 죽일 수가 있는데 위산이 부족하면 박테리아와 바이러스가 죽지를 못해요, 기생충이. 근데 지금 만성질환이 있는 분들 대부분이 다 위산이 부족해요. 자, 그래서 한번 보시면 위산은 아주 강한 산성이기 때문에 위장에서 음식물을 삭혀서 잘 소화가 되도록 연동운동을 통해서 잘 주물러서 소화시켜서 음식을 통해서 각종 들어오는 여러 가지 세균들, 박테리아와 기생충을 죽여주는 역할을 하는, 그래서 여기 보니까 Seven Major Functions of Stomach Acid, 위산의 아주 중요한 7가지 그 메이저 주요한 기능들을 보면 넘버 1이 뭐냐면 음식물을 뭐 한다? 삭혀가지고 소화시켜서 박테리아와 기생충을 죽일 수 있는 살균 작용을 하는 게 위산이 하는 첫 번째 일이에요. 위산이 이렇게 강한 산성인 이유는 강한 산성이라야 몸에 들어오는 세균과 박테리아, 기생충들을 박멸할 수 있도록 음식물을 살균 소독하는 작용을 하는 게 위산이 하는 첫 번째 역할인데, 위암이나 식도암이나 뭐 십이장 궤양이나 위궤양이나 있는 분들 보면 위산에 다 문제가 있어요. 지금 위산이 거의 다 부족해요. 그래서 요 기능을 지금 제대로 하는지 첫 번째 보셔야 돼요. 위산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죠. 보니까 온몸 독소가 300종이 넘는 기생충들, 세균들, 박테리아들, 혹자는 어떤 그 암 전문가는 암은 세균이야, 암은 기생충이 응집체야 등등 여러 가지, 암은 곰팡이균이야 등등. 그 모든 곰팡이균이나 박테리아와 기생충을 죽일 수 있는 게 음식물을 살균 소독하는 역할을 하는 게 첫 번째 넘버 1 위산이 하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위산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거기 또 보시면 그래서 또 위산은요, 단백질을 소화시키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 강한 담즙산을 요구하는 이 단백질을 소화시키려면 강한 산성이 필요하겠죠. 세 번째, 펩신. 예, 펩신을 활성화시키는 역할도 하는데, 네 번째 보시면 위산은요, 특별히 췌장하고 담낭에서 소화효소, 여기 보니까 바일, 담즙하고 엔자임, 소화효소와 담즙을 분비하라고 여기 딜리버리, 이 분비하라고 신호를 보내서 자극을 해요. 그래서 이런 담즙과 소화효소를 분비하라는 신호를 보내면 우리 음식이 소장에서 자꾸 소화되고 흡수될 수 있도록 연동운동을 소장에서 주물러서 흡수되도록 하고 소장과 대장에 살고 있는 좋은 유익균들을 살려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위산이 하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담즙과 소화효소를 주물러서 딜리버리해서 자극을 줘서 이 소화효소와 담즙을 빨리 분비해내야 돼 라고 신호를 주면 음식이 이제 소장에서 소화되고 흡수되게 해서 소장과 대장에 있는 좋은 유익균들을 계속 살려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위장이 하는 또 중요한 역할이에요. 위산이 하는. 예, 그 다음에 또 보니까 이 좋은 유익균들이 산성을 좋아해요. 위산이 그래서 강한 산성인 겁니다. 그래서 위산이 있어야 살 수가 있어요. 유익균들은. 근데 여러분들은 다 지금 위산이 너무나 이 식생활이 불규칙하고 부절제하기 때문에 위산이 지금 거의 분비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산이 있어야 유익균들이 살 수가 있는데, 좋은 균들이 죽고 유익균이 죽고 나쁜 균들이 번성하면 유해균이 번성해서 여러분이 대장암이 되고 직장암이 되고 각종 궤양성 질환이 생기는 겁니다. 예, 그래서 변비와 독소가 그 시발점이에요. 예, 변비, 온몸에 독소가 꽉 차 있다는 얘기고, 비만, 예, 비만과 이 질병과의 관계는 비례 관계예요. 그래서 살찐다고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변비에서부터 이제 온몸에 신호가 오는 겁니다. 아, 지금 위산 분비 제대로 안 되고 있구나. 위산이 제대로 나와주면 변비가 안 생기겠죠. 보니까. 예.
그래서 위산이 이렇게 좋은 역할들을 해요. 그래서 독소가 몸에 흡수되면 각종 질병을 유발하기 때문에 위산이 제대로 이 주요한 7가지 역할을 해야 되는데, 네 번째는 보니까 이런 펩신이나 각종 단백질을 소화할 수 있는 소화 효소들이 분비가 되고 담즙과 소화 효소들이 신호를 보내서 장을 자극해서 이 소화 효소가 잘 나와서 유익균이 영양소를 잘 흡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도 위산이 하는데, 다 여기 보니까 또 재밌는 게 있어요. 자, 내인성 인자 활성화, 이 Activating Intrinsic Factor라고 하는 요 내인성 인자를 활성화하는 게 위산이 하는 역할인데, 요거 참 생소한 단어죠. 자, 요게 뭐냐면요, 요 내인성 인자를 활성화시켜서 무슨 일을 하냐면, 위에서 생성되는 당 단백질인 내인성 인자를 활성화하려고 하는 이유는 바로 비타민 B12가 흡수가 잘 되면 몸에 염증이 안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뉴트리셔널 이스트 플레이크를 조미료로도 먹고 효소로도 먹고, 의사들이 꼭 빼먹지 않고 영양의학에 눈뜬 의사들이 꼭 먹는 게 비타민 B12입니다. 예. 비타민 C 못지않게 중요한 게 B12예요. 그래서 그래서 비타민 B12가 잘 흡수되도록 위에서 내인성 인자를 활성화시켜주는 일을 하는 게 뭐냐면 바로 이 강한 산성을 요구하는 위산이 하는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위산이 제 기능을 잘해야 여기 보시는 것처럼 식도 가렵거니 음식이 들어와도 잘 닫아주고 더 이상 먹지 못하도록 식도 가렵건을 딱 닫고, 그 다음에 이제 음식이 들어오면 유문 가렵건을 딱 열어서 소화시킬 수 있도록 해줘요. 그래서 이게 오프닝과 클로징을, 식도 가렵건이 닫히고 유문 가렵건이 열리고 닫히고 열리고 기능을 제대로 해서 위산이 모든 영양소를 제대로 흡수되게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우리 몸의 위산이 하는 중요한 역할이라는 거예요. 예, 생략 시간이죠. 자, 그러면 이제 간단하게 살펴봤고, 여러분이 위산 부족인지 과다인지 한번 체크해 보세요. 여러분은 어느 경우에 속하는지. 자, 내가 위산 부족인지 알아보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이거 보니까 지금 침 나오세요, 요거? 뭐 초밥 드시러 강릉 가신다고 지난번에 딱 걸렸었는데. 자, 식당에서 초밥이나 또 생선회, 그리고 냉면, 샐러드 같은 차한 음식을 먹고 설사를 한다? 자, 그러면 위산이 부족한 거예요. 자, 청결하지 못한 식당의 도마나 주방기, 사실은요, 이 뭡니까? 화장실보다, 변기통보다 주방에 살모넬라균하고 온갖 세균이 바글바글해요. 여러분의 도마에 온갖 고기, 생선 이런 것들을 다듬은 그 도마에 이 세균들이 바글바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식기세척기를 써서 뜨거운 물에 소독해야 될 거는 다른 것보다 뭐냐면 도마예요, 도마. 칼. 이런 데 세균이 바글바글해요. 그냥 물로 씻어서 되지 않을 정도로.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변기통에 앉아서 밥 먹는 게 훨씬 더 이 병이 안 걸린다. 바이러스에 감염이 안 된다. 주방에서 먹는 것보다. 그 정도로 표현할 정도로 여러분이 설거지통 그쪽에 얼마나 세균이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이런 데야말로 이제 뜨거운 물에 이제 가열 소독을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청결하지 못한 식당의 도마나 주방기 식품에 각종 살모넬라균이 식중독을 유발해서 설사를 하는데, 위산이 부족하면 살모넬라균이 위장에서 죽지 않고 통과해서 장에서 이렇게 설사를 쫙쫙 쏟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예를 들어 볼게요. 세 사람이 한 식당에서 맥주와 음식을 같이 먹었는데, 한 사람은 멀쩡하고 두 사람은 아이고 배야 하면서 복통이 나서 설사와 구토 증상을 보인다. 이러면 탈이 난 두 사람은 위산이 부족한 거예요. 위산이 부족하지 않고 과다면 강한 산성이 다 죽이겠죠, 살모넬라균을. 위산이 부족해서 맥주를 마셔서 위산이 희석돼서 살모넬라균을 죽이지 못한 것이고, 탈이 나지 않은 사람은 위산이 충분하기 때문에 강한 산성이 살모넬라균을 죽이기에 충분했던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암 환자들 보면 다 소화기가 다 병들어 있어요. 그래서 소화의 생략을 이해하셔야 돼요. 내가 왜 이 위산 부족이 됐는지를 이제 원인을 좀 진단해 보세요. 자, 내가 왜 위산 부족이 됐는가? 첫째, 과일을 먹고 식후에 음식을 먹고 디저트로 과일을 드신다. 예, 그러면 소화가 안 돼요. 이거는 위산이 점점 줄어들게 만드는 식생활이에요. 그래서 위산이 부족하면 식사 후에 과일을 먹어도 소화가 안 돼요. 자, 그러면 위산이 이렇게 모자라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시면 되겠어요? 과일을 식전에 먼저 드시면 이런 일이 없겠죠. 과일, 야채가 알칼리성이기 때문에 위산을 중화하는 제산제 역할을 해버려요. 그래서 위산을 약화시켜버리니까 이 소화가 안 되는 겁니다. 첫 번째, 여러분이 위산이 부족해지는 원인은 식후에 과일을 먹어서 위산이 점점 줄어드는 거고, 자, 두 번째, 식후에 물을 마시면 소화가 잘 돼요, 안 돼요? 예,
식후에 물을 마시면 위산이 또 희석돼요, 역시. 그래서 음식물 소화효소, 각종 푸티알린, 뭐 아밀라제, 뭐 리파제, 프로테아제 다 나와야 되는데 가뜩이나 식사 후에 물을 마시면 저작 활동이 필요가 없어요. 소화효소 안 나와요. 푸티알린, 침이 안 나와. 그런데다가 이제 위산이 물에 다 희석이 돼 버려요. 그러니까 소화가 될까요, 안 될까요? 자, 그러면 식사 도중에 물을 드시면 돼요? 식사하자마자 물을 드시면 될까요? 식사 중간에 국물 있는 거 많이 드시면 어떨까요? 그런데 이 국하고 찌개는 벌컥벌컥 너무 잘 들어가는데 물은 안 드시죠. 그래서 여러분이 자꾸 위산이 부족해지는 식생활을 하지 않는지, 자, 첫 번째, 과일을 디저트로 드실 때, 또 물도 식후에 드실 때, 이게 다 위산이 부족하게 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식후에 굴 껍질로 만든 탄산칼슘을 먹고 소화가 잘 안 되는 거 역시 위산이 부족한 겁니다. 칼슘은 알칼리성이기 때문에 역시 제산제 역할을 해요. 그래서 식후에 탄산칼슘을 먹고 소화가 안 되면 위산이 들어있는 소화효소와 같이 먹는 것이 좋은데, 대개 소화효소가 뭐 간에서 나온 소화효소보다 더 좋은 게, 지금 만약 여러분들이 소화효소를 드셔야 된다면 뭐가 좋을까요? 뭐가? 여기 보면 새싹보리 효소 있죠. 그런 것들을 활용하셔도 되겠죠. 참고로 구연산 칼슘은 위산이 적어서 흡수가 잘 됩니다. 그래서 구연산 칼슘이나 배지 칼슘을 좀 쓰시면 돼요. 자, 그런데 이제 위산이 부족하면 어떤 증세가 있는지 보세요. 위산이 부족하면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위산이 거의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 식생활이 잘못되어 있어서 위산이 부족한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요새는요, 옛날에는 40대, 50대 넘어가야 위산이 부족했는데 요새 20대, 30대 흰빵만 먹으면 속이 어떠세요, 여러분? 편안하세요? 속이 쓰리고 과일 못 드시는 분들 다 위산 부족이에요. 위산이 부족하면 소화가 잘 안 되고 여기 해당이 되나 보세요. 속이 자주 쓰리고 배가 더부룩하고 조금만 먹어도 배가 더부룩하고 트림이 자주 나오고 신물이 나고 가스가 잘 차요. 왜 저는 이렇게 가스가 잘 차죠? 위산이 부족해서. 음식물을 복잡하게 먹어서도 가스가 차지만 위산이 부족해도 가스가 차요. 그리고 온몸에 독소가 많을 때 가스가 잘 차요. 그러면 변비가 생기고 변이 묽어져요. 가만히 보니까 이거 누구 얘기예요? 여러분들 여기 오시기 전에 처음 상태가 이랬죠, 거의 다. 전형적인 위산 부족증입니다. 이런데 여기다가 제산제를 또 먹어요. 소화제를. 불난집에다가 기름 붓고 있어요. 자, 나이가 들면 소화 기능이 떨어져서 위산과 소화효소가 부족하게 돼요. 20대, 30대 젊은 나이에는 위산 과다가 있을 수가 있지만,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위산이 부족해 죽겠는데 거기다 제산제나 위산 억제제를 먹고 있으니까 그때는 소화가 되는 것 같아. 끄ꯛ 하고 내려가는 것 같은데 점점 위산은 점점 줄어드는 겁니다. 점점 이 악순환을 초래해요. 이럴 때는 이렇게 위산이 부족하면 어떻게 하래요? 위산 제산제를 먹거나 소화제, 위산 억제제를 드시래요? 이건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경우예요. 위산과 소화효소를 보충해 줘야 돼요. 그래서 소화가 잘 되고 흡수가 잘 돼서 피로도 덜해져요. 그래서 소화효소 여러분들이 뭐 엔자임이 살아있는 음식들을 드셔도 돼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위산이 부족한 사람들은 식전에 미리 과일을 드셔도 돼요. 미리 드시면은 소화효소를 따로 안 드셔도 되고, 아니면 뭐 레몬이나 오일, 레몬 오일이나 뭐 이렇게 비타민C 오일 같은 걸 드셔도 되고, 아니면 새싹보리 효소 같은 거를 좀 드셔도 되고, 그러면은 이제 위산이 부족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데, 반대로 위산이 과다야. 내가 위산 과다인지 위산 부족인지도 모르셨었죠. 이거 한번 보세요. 위산이 과다되면 속이 막 쓰려. 이럴 때 제산제나 위산 분비 억제제를 복용하지 말고 어떻게 하는 게 좋냐면 역시 칼슘이나 과일을 먹는 것이 가장 좋은 제산제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산이 과다면 소화제를 먹어도 되는데, 제산제를 먹어도 되는데 계속 습관만 되지 점점 기능은 떨어지니까 역시 위산이 과다하거나 부족하거나, 위산이 과다일 때는 과일을 먹어서 가장 자연스럽게 제산제 역할을 하도록 해주라는 거예요. 자, 위산 부족과 과다일 때 이제 아시겠죠?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미국에서는 이 버닝 증세가 오는 분들이 많아요. 요새 20대, 30대 뭐 흰빵으로 거의 주식으로 먹기 때문에 버닝, 위가 타는 것 같은 증세를 느끼는 게 바로 버닝 증세입니다. 그런데 위산이 많으면 위장이 뜨거워. 그래서 이 안에서 불이 나요. 그래서 이 미국 사람들은 버닝, 타는 듯해요. 위가 타는 것 같아요 하면서 병원에 가면 버닝이 계속 온다고 하는 게 바로 이 증세예요. 위산이 많으면, 과다일 때. 이럴 때 알칼리성인 과일을 먹으면 위산이 중화돼요. 버닝 증세가 있을 때. 그러면 속이 시원하고 편안해지는데, 반대로 지금 이제 30대, 40대 이제 점점 몸이 노화되시는 분들,
위산이 적은 사람들은 속이 불편하고 소화가 오래 걸려요. 예. 그리고 특별히 앉아서 일하시는 분들, 교수님들 책만 보고 밖에 야외 활동 안 하시는 분들, 예, 또 중환자들 움직이지 못하는 분들 다 지금 위산이 적어요. 그러면 소화가 오래 걸려요. 속이 불편하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과일은 찬 음식이야, 난 과일 못 먹어 하시는 분들은 이게 다 위산에 지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위산 분비에. 그래서 과일은 알칼리성으로 위산을 약화시키니까 속이 차가운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뿐이지 과일 자체가 찬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레몬 즙 매일 짜서 드시는 분들 좀 집중해 보세요. 과일을 과하게 먹어서 위산이 약해진 경우에는 위산을 먹어서 산도를 높여줘야 소화가 잘 되는데 신과일을 하루에 2개, 3개씩 레몬을 계속 즙을 짜서 드시는 분들이 위 점막이 점점 얇아져. 그래서 위염이 있는 분들이 많아요, 요새. 유튜브에서 뭐 떴다 하면 매일 그거 그냥 그날 아침에 택배에 뭐 오나 보면 어제 유튜브에서 뭐 했나 보구나. 청국장 가루 했나 보네. 청국장 그날 무지 들어와요. 100동부터 800동까지 얼마나 주문을 해야 되시는지. 레몬 좋다 그러면 또 레몬 한 박스씩 시켜다 놓고 아침마다 즙을 아침, 점심, 저녁 3개씩 짜서 드셔가지고 예, 위염이 생긴 분들 제가 많이 봤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아주 순수하게 드셔야 돼요. 그래서 신 과일을 먹고 속이 쓰린 사람은 위 점막이 얇아져서 위염이 있는 상태예요. 요럴 때는 당분간은 신 과일을 피하고 위장병부터 고쳐야 돼요. 자, 그러면 위산 과다, 위산 부족, 요런 이렇게 위염 상태, 위궤양 상태일 때 가장 좋은 치료법. 이거 강의 다시 해달라고 저한테 어제 댓글 올리신 분이 있어요. 예, 숯강의를 한번 다시 해드리겠지만 숯을 굉장히 잘 사용하시면 여러분 굉장히 도움을 받아요. 별명의 숯도 역시 골든실루트처럼 만병통치약이라는 별명이 있는 이유가 있어요. 단 대장폐색이 있을 때는 관장을 하시면서 숯을 드시면 문제가 없어요. 자, 숯을 이용해서 어떻게 위산 과다, 위산 부족일 때, 다 위염이 있을 때, 위궤양이 있을 때, 십이지장 교양이 있을 때 이 회복을 할 수 있냐면 숯을 이용해서 위장을 치료할 때 위장병 환자들에게 희소식이 바로 이거예요. 위장병 환자들은 날마다 공복시, 숯은요 다른 아무리 천연치료제라고 해도 같이 드시면 안 돼요. 쫙쫙 석션기처럼 흡착을 해요. 그 영양소를. 그래서 특별히 위장병이 있는 경우에는 공복시에 드셔야 돼요. 그리고 취침 전에, 아침, 저녁. 그리고 음식 먹기 직전에 숯 드시면 안 됩니다. 먹자마자 드셔도 안 돼요. 너무 취했을 때 소화제를 드실 때면 모를까. 그래서 반드시 1시간 이상 간격을 띄워야 됩니다. 예, 그래서 공복시, 빈속에 또는 주무시기 전에 그렇게 하시죠, 여러분들. 그래서 다른 거하고 겹치면 안 됩니다. 아무리 좋은 그 천연치료제나 어떤 서플리먼트 그 뭐 이렇게 보조제를 드신다고 해도 같이 드시지 마시고 반드시 1시간 간격을 띄워서 자, 이제 숟가루를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이나 아마시 오일에 잘게요. 폐에도 염증이 있는 분들은 아마시 오일 쓰는 게 더 좋아요. 암 환자들은 아마시 오일이 염증을 쫙쫙 빼기 때문에. 물론 올리브 오일도 그렇지만. 그래서 이 올리브 오일에 잘 개서 한 번에 한 숟가락씩 드시면 돼요. 자, 어떻게 드신다? 숟가루를 올리브 오일이나 아마시 오일에 잘 개서 한 번에 한 숟가락씩 드시면 아주 효과적으로 그 위장병을 고칠 수가 있는데 위장이 막 이게 위산이 분비가 돼서 떼굴떼굴 굴르는 분들 막 위가 아파가지고 막 쓰리고 막 위가 빵꾸가 난 것 같아요 이러시는 분들 종종 있는데 그럴 때 이렇게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에 숯을 개서 드시기도 하고 숯을 찜질팩을 만들어서 수포를 만들어서 복부에 붙여주면 또 위장 쪽에 붙여주면 이 염증이 빨리 가라앉아요. 그래서 여러분 핫앤콜드 7번 하고 예, 수패치 하는 방법 알죠? 2번째 아로마 테라피 하고 3번째 수패치를 붙여주면 아주 효과적으로 이 염증을 쫙쫙 뺍니다. 그 다음에요. 첫 번째 위장병 환자들에게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해도 되고 장염이 심하신 분들 여름철에 그 회 같은 거 잘못 먹고 계란 그 살모넬라균에 감염돼서 설사 쫙쫙 해서 설사나 대장에 염증이 있거나 할 때는 먼저 설사를 쫙 하면 관장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독소는 그대로 있어요. 예, 그래서 관장을 해야 돼요. 설사를 해도 대장의 균들이 그대로 살아있어요. 그래서 그걸 빼내줘야 됩니다. 그래서 설사하거나 대장에 염증이 있거나 대장암 환자들은 반드시 그날 속을 비워서 금식을 하고 난 다음에 과일식을 하던가 그 다음에 관장을 해서 이 독소를 먼저 빼내야 됩니다. 변으로 빠지는 것들은 그 먹은 하재물들이 나오는 것이지 반드시 그 균 자체를 빼기 위해서는 관장을 하고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관장을 하고 난 뒤에 숟가루를 드시는 게 더 효과적입니다. 아셨죠? 그러면 이제 장염이 있거나 설사일 때도 도움이 되고 그리고 음식을 조금만 먹어도 헛배가 부르고 가스가 잘 찰 때도 역시 숟가루는 소화제로도 써요.
그래서 2숟가락 정도의 숟가루를 드시는데 이 장내의 세균이나 세균의 대사물을 대장에 있는 염증들을 쫙쫙 석션기처럼 쭉쭉 빨아들여요. 치과에 가면 석션기로 여기 치과 치료할 때 여기 물로 쫙쫙 석션기로 빼듯이 얘가 쫙쫙 수술할 때 석션기로 쫙쫙 빼잖아요. 이물질들. 그것처럼 이 장내의 세균들, 바이러스들, 이 균들을 석션기처럼 쭉쭉 빼요. 뭐가? 숯이. 그래서 중증 환자 특별히 항암 방사선 하셔서 이 온몸에요 이렇게 화학적인 이 독소들이 많은 분들은요 이 그런 독소들을 얘가 쫙쫙 흡착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하시면 이 장염이나 대장에 염증이 있거나 몸에 있는 독소들과 세균들을 쫙쫙 흡착합니다. 그리고 대장암 환자, 궤양성 질환, 간 질환에도 역시 숟가루를 먹기도 하고 숯을 붙이기도 하고 찜질까지 해주면 어마어마한 시너지 효과가 있죠.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숯에 대한 이제 임상 사례들에 대한 논문들을 이제 수없이 보면 기가 막힙니다. 이 말기암 환자들이 숯을 온몸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가정의학과 교수님 한 분이 유방암에서 폐로 이제 전이가 돼서 흉수까지 차 있으면 지금 상당히 어려운 상태죠. 복수보다 흉수는 상당히 위험해요. 그래서 참 굉장히 어려운 상태인데 이분이 그 몸으로 옆으로 눕지도 못하잖아요. 흉수가 있어서. 그 몸으로 오전에 2시간은 환자를 진료를 하고 집에 오면 저녁에 숯방을 아예 만들어 놓고 자기가 숟가루, 아마씨, 올리브 오일을 다 개요. 아로마까지 다 개가지고 유칼립투스 오일까지 넣어서 숯 패치를 떡을 만들어 가지고 집에 오시면 그걸로 계속 찜질을 계속하고 주무실 때 아예 숯이 줄줄 새니까 막 묻으니까 이런 거 해보셨잖아요. 그죠? 숟가루 날리면 막 비계도 시커매지고 이불도 시커매지죠. 그걸 직접 해서 그 방에서 이제 다 해결하시고 출근할 때는 이거 갠 거는 줄줄 흐르니까 패치를 이제 직접 붙이는 거예요. 유방, 폐, 흉수 있는 쪽 쫙 붙여서 상체를 미라처럼 싹 다 감았대요. 흉수가 빠지는 거는 진짜 어려운 일이에요. 이 흉관을 박아가지고 복수는 주사기로 이렇게 빼면 되지만 흉수는 또 흉관을 박아서 빼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데 자연적으로 흉수가 말라버렸어요. 건강식 하는 것도 도움이 되지만 숯을 잘 활용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그래서 복수가 있거나 흉수가 있는 분들도 숯패치를 활용하셔서 도움을 좀 받으시면 상당히 좋겠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병변 부위에 숯을 먹기도 하고 붙이기도 하고 찜질도 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이제 도움이 되고 소화불량, 가스 차고, 복통이 있을 때 역시 숯 캡슐 이렇게 3개에서 5개 정도를 드시면 빨리 이제 독소를 다 빼내고 그 다음에 숟가루 패치를 복부 전면에 쫙 길게 앞뒤로 다 부착하면 석션기처럼 쭉쭉쭉쭉 빼가지고 이 복통이 싹 가라앉아요. 그 다음에 더 오래가게 하려면 숯찜질 할 때 비닐로 숟가루 이 스포 위를 덮고 이제 이렇게 이 반창고로 고정을 시키면 되고 그 다음에 숟가루 이게 찜질을 하실 때는 패치를 붙여도 6시간에서 8시간 정도 효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통제, 마약성 진통제를 드시는 분들은 2-3시간 간격으로 통증이 심하면 갈고 그건 아까우니까 다른 데 붙여주면 돼요. 다른 부위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숟가루를 활용하시고 숟가루 스포를 떼어낸 후에 찬 물수건으로 이렇게 계속 혈액순환이 잘 되도록 해주면 훨씬 더 통증이 빨리 가라앉고요. 그 다음에 조금 쉬었다가 1시간 정도 있다가 다시 찜질 후에 숟가루 스포를 붙여주면 이 소화불량이거나 가스가 차거나 복통이 있을 때도 빠른 시간 내에 이제 진통이 억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위염이나 위상과다나 이럴 때 어떻게 빨리 효과적으로 이 독소를 쫙쫙 흡착해내고 처치할 수 있는 방법들을 배우셨는데 도움이 좀 되셨어요?